요즘 주변에 한창 잘 나가던 40대 중반 선배들이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 금융권 등등 업종에 상관없이 은퇴 나이가 체감될 정도로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은퇴 나이가 49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55세였는데 불과 10년 만에 6년이나 떨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전문가들이 5년 안에 45세까지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60세까지 당연히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회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45세에 은퇴하고 80세까지 산다고 치면 35년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35년 동안 알바 천국 전전긍긍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퇴직금이나 적금 넣었던 걸 모아서 치킨집이나 카페 사장님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마저도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달라진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면 좋을지 두 가지 포인트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회사 다니면서도 은퇴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저 또한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또 실천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직장인이실 것 같습니다. 혹은 20대, 50대 분도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회사 가기 정말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매일 아침에 회사 가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이면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생각에 더 우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다들 공감하시죠? 근데 이런 생활, 이 감정들이 1, 2년이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당연해지고 뭐 회사 생활 힘든 거 당연하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점점 젖어드는 거죠. 월급날 기다리면서 한 달 살고 성과급 좀 들어오면 여행 한번 가고 외식 한번 하고 그러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생각들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알고는 계시잖아요. 회사는 절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대기업 연봉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 임원 스텝 밟고 있다고 하시면 그건 인정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대기업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원들 1년 계약직인데 1년 하고 그만둘지 2년 하고 그만둘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직장인들은 뭔가 다른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사를 배움의 장소로 봐야 됩니다. 단순히 월급 받는 곳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곳으로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이걸 내가 나중에 회사 밖에서 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밖에서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마케팅은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명함 없이도 매출을 내거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당연히 회사에서 사업하는 것과 나가서 사업하는 것과 기대 수익은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손실도 전혀 다릅니다. 밖에서 내가 사업했다가 망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지만 회사에서는 리스크가 없죠. 그리고 또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이라는 게 더 생기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유사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사업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경험치를 쌓으면서 회사 밖에 나갔을 때의 경쟁력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 다닐 때 좀 일찍 투자를 시작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와 회사 다니지 않을 때 투자 수익을 비교를 해보면 회사 다닐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를 이직할 때 한 6개월 정도 전업투자자 생활도 해봤거든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고정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과 고정수익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내가 순수 투자로만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과는 멘탈이 흔들리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경험상으로는 진짜 오로지 제가 투자에 집중하고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했을 때보다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 조금씩 투자 공부를 하면서 실행했었던 게 수익률도 더 좋고 저의 멘탈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뭐 주식, 코인, 펀드, 배당 등등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잘 맞는 것은 부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다른 것들은 그 실시간 정보에 너무 민감하고 학습해야 할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차트도 봐야 되고요. 그런데 부동산은
아무래도 호흡이 좀 길고 하루하루 가격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서 좀 더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조금씩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드가 2, 3천만 원 있을 때 그걸로 주식을 사팔사팔 하는 것보다 저는 큼직큼직하게 갭 투자 분양권으로 2억, 3억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뭐 부동산이 꼭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ETF도 있고요.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본인이 잘 맞으시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투자처가 가장 잘 맞는지 성향이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어떤 것이 잘 맞는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그 중에서도 갭 투자가 제 성향과 가장 잘 맞았고 한번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만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자산을 좀 더 크게 불려나가고 월세 받는 것들도 지금보다 좀 더 커지면 40대 중후반 정도 되어서는 회사에서 나오더라도 좀 충분한 자금적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40대 중후반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배움의 장소로 활용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월급을 바탕으로 투자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동산 투자는 직장인이 겸업으로 하기에 꽤나 괜찮은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 이미 올라와 있는 영상들 중에서 좋은 매물 잡는 법들과 같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올려둔 영상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왼쪽에 관련 영상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내 집 마련을 아직 안 하신 무주택자가 꼭 알아야 할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완성되면 이 화면 오른쪽에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이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